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후보는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가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당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전당대회 얘기하기 전에 다른 것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하나 만만한 주제가 없습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어제 나온 MBC 보도 보니까 02800-7070 요 이제 800이 용산 대통령실 국번이잖아요. 뒷번호 7070 요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던 대통령실 전화번호인데 요게 가입자 명의가 대통령 경호처다. 요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번호를 가지고 국방장관과 통화했던 사람은 누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죠. 사실 원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경호처의 그 전화번호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 보도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호처에는 또 사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몇백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장관과 통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겠죠. 그게 사실이라면 누군지 나중에 이제 특정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번호 자체가 대통령실이다, 대통령 경호처 전화번호다 그거조차도 저는 확인이 됐다는 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 하신 대로 이 일개 경호원이 국방부 장관한테 내선 번호로 전화하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경호처 번호가 확실하다 그러면 통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으로 제한될 거예요. 경호처장? 국방부 장관과 통화할 수 있는 경호실 관계자면은 그래도 한 기관장 정도는 되니까 한 7, 8명 내외라고 봐야 되겠죠. 군 출신인 경호처장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가능성은 있죠. 근데 한 7, 8명 내에 경호처장은 당연히 드니까. 근데 우선은 이 번호가 경호처 번호인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부터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MBC 보도 보면 KT 통해 가지고 가입자 조회한 내역이라고. 근데 그 KT에서 그런 정보를 마음대로 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MBC의 주장인데 그거를 맞는지 저희 이제 우리 미디어 담당하는 국에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어쨌든 의원님 이 부분에 관련해서 경호처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일단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이모 씨 이종환 씨인가요? 입을 통해서 VIP 구명설. 물론 본인은 그 VIP가 김건희 여사를 의미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구명운동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허풍 떤 거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뭐가 자꾸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 상황에서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야당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걸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저희 당의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확고합니다. 민주당이 진정성만 있다면 이 최상병 특검법 통과가 돼요. 사실 최상병 특검이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당이 현재의 법을 안 받아서 문제라고들 이야기하는데 현재의 법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검 추천권 때문에요? 악법적 요소가 많아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번에 21대 국회에서도 제안을 했어요. 이 특검법은 지금 악법적 요소가 많아서 못 받으니까 특검이 현재 40명으로 돼 있어요. 너무 많아요. 10명 이내로 검사 수를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그 피의사실 공표가 여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빼고 그다음에 특검 추천은 어쨌든 대통령이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야당이 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좀 바꿔주고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의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이게 합의 처리가 되는데 그렇게 민주당이 이것을 바꾸거나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저는 거부권을 자꾸 쌓게 하려는 그래서 거부권을 많이 쌓아서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지 우리 최상병의 그런 억울함이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정말 이거를 특검을 하겠다는 진정성 그것만 있다면 좀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 21대 국회 때도 아마 저랑 인터뷰할 때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원내수석 부대표이실 때. 그러면 지금 전당대회잖아요. 저 보니까 당권주자 4명이 민주당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다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던졌던 이 제3자 추천 특검법 이것도 한동훈 후보는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 셋은 그것도 반대거든요. 다른 세 후보들은. 그러면 지금 이양수 의원 얘기 들어보면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내가 공약했던 이거 합니다라고 하면
원내에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 충분히 뭐 논의가 가능한 건데 예. 저는 민주당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현재의 특검, 그러니까 21대의 특검법보다 더 강화된 특검을 지금 22대에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협상 없다. 우리는 당신들이 거부권 하면은 우리는 또 거부권 해라.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간다 이런 입장이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협상 대상자였기 때문에 그 분위기라든가 그 입장을 충분히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면 특검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하나 쌓는 그런 효과로 활용하는 거지 협상을 하려고 그랬으면은 21대도 그렇고 22대도 그렇고 협상 테이블에 우선 앉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민주당이 반대할 땐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제안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먼저 발의하고 제안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뭐 언론이라다 국민들이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선거 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 못 하죠. 본인이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당대표가 그런 입장을 가지면 원내에서 협상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예상되는 것이 민주당에서 한자도 못 고치니까 이제 그대로 받아라 이렇게 압력을 또 해올 거라는 거죠. 그럼 무산되는 거죠. 어쨌든 원내에서는 뒷받침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 당대표가 그렇게 가져가는데 원내에서 그걸 추진 안 하기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많이 보셨잖아요. 왜냐면 의원 하시기 전에도 당에 오래 계셨으니까 전당대회 얘기를 꺼니까 이양수 의원이 너털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지금 전당대회는 일부 언론의 표현대로 자폭 전당대회 맞습니까? 뭐 자폭까지는 아니고요. 자해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해까지 맞는 거예요? 자폭은 아니죠. 그럼 분당대회 맞습니까? 분당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럼 분열대회입니까? 뭐 이제 봉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분열적 요소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양수 의원 표현대로 하면 자해 전당대회, 분열대회. 이 웃음은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느낌이에요. 이 전당대회 전자가 전투 전자인가 봐요. 전부 다 전투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 당과 민주당이나 뭐 다른 당 후보들과 싸우는 건가 그런 의심을 받을 정도로 이게 같은 당내에서 당내 경쟁이거든요. 사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끔가다 잽을 날리더라도 우회적으로 날리고 선은 넘지 않고 후보 본인이 상대방을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아주 우회적으로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캠프의 대변인들이 공격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토론회를 봐도 그렇고 전당대회장을 가봐도 그렇고 후보들 입에서 직접적으로 상대방 후보들을 막 공격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옆에 있는 자기가 공격하는 후보들이 같은 대선 때 같이 어깨동무하고서 열심히 뛰었던 동지들이고 지난 총선 때 후보 지원 가서 손들어주고 막 이랬던 사람들을 막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저 처음 보는 광경이고 우리 당의 그 후보들이 상당히 지금 뭐 선수도 많고 한동훈 후보 빼고 나머지 선수도 많고 경륜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를 운영해 나가는지 제 머리는 분석이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의원님 대선 후보 경선도 아니고 총선 참패하고 일각에서는 뭐 먹을 것도 없는 전당대회라는 표현도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격화됐다고 보세요? 원인이 뭐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원인? 내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 제가 어느 후보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만 원희룡 후보가 너무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오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지지율 차이가 너무 크니까 가장 지지율이 높은 한동훈 후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와 1대1 구도를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1대1 구도를 만들려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공격을 하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또 뭐 반의 반도 안 되잖아요. 원희룡 후보 지지율이.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그냥 뭐 공격하면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또 일일이 다 원희룡 후보와 일일이 건건별로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싸움이 지금 상당히 격해지는 것 같아요. 그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예전에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대표 친박 비박 그때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치열했습니다. 아주 아주 공방이 치열했는데 그래도 인신공격이라든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라든지 이런 거 많이 안 하고 뭐 조금
상대방 비난해도 그게 크게 뉴스가 되고 이랬을 텐데 지금 거하고 비교하면 그때 거는 뉴스될 게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요? 그럴 정도로 지금 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죠. 그런데 이제 원희룡 후보의 강한 공격, 거기에 대한 한동훈 후보의 반박, 요것뿐만 아니라 어제는 또 나경원 후보의 강한 공격과 한동훈 후보의 반박이 있었는데 요거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나경원 후보가 뭐 이제 이 문제를 지적했죠. 왜 법무부 장관인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이거 발부 못하고 기각된 데 책임 있지 않냐. 잘못한 거 아니야. 요 얘기를 계속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공소 취하 요거 나한테 공소 취소 부탁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나경원 대표가 그 나경원 후보?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한 것은 예. 왜 이재명 못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당원들이 많이 합니다. 예.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한동훈 후보한테 이제 씌우려고 한 얘기죠. 예. 충분히 법무장관한테 이제 왜 제대로 못했냐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요즘 사법부가 무슨 법무부 얘기 듣나요? 대법원에서 무슨 법원에서 법무부 장관 검찰 얘기 듣고 재판 안 하잖아요. 어차피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건데.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건데 그거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겸손하게 뭐 한동훈 의원이 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사실대로 그 한계를 말씀하면은 그냥 뭐 지나갈 문제인데 여기에다 대고 패스트트랙 때 뭐 부탁하지 않았냐 마치 부정청탁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오히려 되공격을 하는 거죠. 맞공격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한동훈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전략상 실점한 분인 겁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한 30명 돼요. 아, 그 22대 우리가 20대 말에 그때 초선 때 있었던 일인데 이게 기소가 되고 막 이러면서 그 상당히 많은 수의 당협위원장 포함해서 한 3, 40명 되는 분들이 이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혹시 의원님 받으세요? 저는 그때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이제 감정선을 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왜 우리가 그 패스트트랙을 몸으로 저지하면서 선진화법을 위반했냐면 정치개혁 특위에서 민주당이 정치개혁 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 강제로 자기네들이 이제 그걸 바꾼 거죠. 그다음에 사법개혁 특위에서 검수완박을 이제 시도한 거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거잖아요. 전부 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선거법이든 어떤 정치 사법개혁이든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서 부정청탁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고 그리고 당시에 우리 원내대표였어요. 나경원 대표가. 원내대표로서는 이 문제를 원내 의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사실 역대 모든 원내대표가 이 문제로 여당과 야당 간에 협상을 계속 했었습니다. 아주 과거에는 사실 이런 문제는 협상을 통해 가지고 서로 소취하면서 클리어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게 기소된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 당만 기소된 의원이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도 기소된 의원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여야 간 협상하려고 그러는데 꼭 이재명 대표를 같이 소취하를 해달라는 거예요. 민주당에서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제가 원내 수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걸린 사람들만 소취화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소취화를 같이 끼워 넣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가 안 되고 불발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문제가 나오면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현역 의원들이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어?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경원 원내대표 지지세에서 돌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심정적으로 현역 의원도 그렇고 당협위원장들도 그렇고 패스트트랙과 연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 기소되지 않아서 재판 안 받는 의원들도 저 같은 의원들도 패스트트랙을 우리가 온몸으로 저지하고 저항했던 건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청탁한 것처럼 얘기한 거 그것도 원내대표의 지위에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부정청탁한 것처럼 한 거는 잘못됐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 좀 짚어볼게요. 김옥경 프로젝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들어왔습니다. 언론에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왜 이게 도는 거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도는 것도 좀 유치하고 예. 그리고 현실화될 가능성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김옥균이 그때 그 갑신정변 때 3일 천하. 3일 천하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 한동훈 위원장이 3일 천하로 그러니까 저 이번에 당대표가 돼도 예. 3일 천하로 끝날 것이다. 예. 뭐 그런 얘기인데 끌어내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불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당대표가 이미 되면 당의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저기 당대표는 우리는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단일 지도 체제예요. 예. 당대표가 모든 걸 결정해요. 예. 당대표 됐는데 어떻게 끌어내려요? 이 사람이 사퇴하지 않는 한 못 끌어내리죠. 이준석 전 대표 끌어내렸잖아요. 아 그거는 집권 초기였고 그다음에 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힘이 센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중반전이기 때문에 예. 그럴 힘은 없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대통령의 힘과 친윤 세력 힘이 예전 같지 않아서 현실적 어렵다. 아마 해석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그냥 뭐 사람들이 하던 얘기일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낮은 단계의 수준에서 만든 찌라시 수준이에요. 뭐 좀 상당히 기획력이 있고 뭔가 이거 좀 높은 데서 만든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 건데 분당 대회는 아니지만 분열 대회는 성격은 있다. 봉합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누구 4명 중 누가 당대표 되더라도 이거 봉합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당 대표가 되신 분이 예. 이제 인사에서 탕평책을 실시를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분열을 봉합할 수 있는 다양한 뭐 정책들이라든지 상대 후보들이 했던 정책들이나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예. 해 나가야죠. 결국 인사가 만사니까 예. 사람들을 고루 등용하는 정책을 쓴다면 예. 분열은 이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또 의외로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은 쿨합니다. 아 그래요? 예, 또 싸울 때 싸우다가도 끝나면 또 예. 악수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분들이니까. 아, 그래요? 예. 뭐 알겠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봉합될 겁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봉합될 거다. 그 시간이 언제 얼마나 걸릴지 제가 그게 궁금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양수 의원이 여론조사를 언급하셔가지고 최근에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4일에서 15일 ARS 방식으로 실시했는데 한동훈 후보 43.9, 원희룡 후보 11.3, 나경원 후보 10.7, 윤상현 후보 8.9 순으로 나타났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